일본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아파트는 절대로 투자를 해선 안 된다고. 과연 어떤 아파트일까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해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축 싱글 타입 아파트에 투자. 두 번째, 리조트 타입의 아파트에 투자. 세 번째, 서브리스 아파트에 투자. 네 번째, 지분 분담 아파트에 투자. 이 네 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일본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야상. 자, 먼저 투자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절대로 투자를 해서 안 되는 아파트. 먼저 첫 번째는 신축 싱글 타입 아파트의 투자입니다. 자, 먼저 이 일본의 신축 아파트는 감가상각 때문에 향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처음 입주 시에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월세 가격도 낮아질 뿐더러 경쟁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받을 수 있는 월세 가격도 낮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떨어지고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투자 대비 수익성이 거의 없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월세를 벌고 매각을 해서 차입금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가족 타입 아파트인 경우는 실제 거주를 희망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싱글 타입 아파트는 보통 투자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거주를 원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각 시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축 가족 타입 아파트의 투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축 싱글 타입 아파트의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한번 실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홈즈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파크 류크스 키요스미시라카와 라는 아파트인데, 자,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이고 방 도면이 원룸밖에 없습니다. 원룸. 자, 방 도면이 원룸밖에 없어요. 원룸 아니면 1DK라고 써있죠. 싱글 타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최하 2,690만엔부터 3,330만엔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층이라던가 이런 저층은 아마 2,690만원이 되는 거고 좀 높은 고층에다가 1DK 타입은 아마 3,330만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3천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천만원에 구매를 해서 이 아파트 월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뭐 최초 모집을 할 때는 뭐 신축이니까 뭐 12만원, 뭐 13만원 이런 식으로 월세를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과연 이게 12만원, 13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가격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꼭 매각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또 얼마 못 받는다 이겁니다. 처음에 구매했던 가격이 3천만 원인데 한 15년 뒤에 이 원룸 아파트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만 원 정도를 월세 수익으로 1,000만 원을 벌었고 근데 감가상각 때문에 또 1,000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본전입니다.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건축회사한테 돈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원룸 아파트는 진짜 본인이 거주 목적 아닌 이상은 일단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리조트 투자입니다. 리조트 투자. 자, 리조트, 즉 별장이죠. 별장. 예전에 일본의 쇼와 시대,
그리고 버블 경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 별장이라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 별장을 구매하거나 리조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산으로 물려받은 별장 그리고 이 리조트는 처치곤란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별장의 경우는 이제 매년 부동산세, 토지세, 그리고 이제 온천 이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매달 이렇게 관리비 등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또 돈이 많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 별장 그거 못하러 사요. 필요 없지 않나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별장 진짜 1엔에 파는 별장이 있었습니다. 1엔. 1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본 바다에 있는 별장이 10원, 그러니까 1엔이죠. 1엔. 소유하면 손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또 홈 사이트죠. 자, 1엔에 자 올라왔다 이거입니다. 자, 1엔에 올라왔고, 자, 바다가 보이고 한 아파트지만 토지가 넓고, 자, 경사에도 있고 바다가 보이고, 자, 별장 물려받은 사람이 이 아저씨입니다. 자, 집을 갖고 있으면 별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부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구매자가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1엔에 판다고 세금이랑 비용 때문에 구매자도 안 생깁니다. 자, 공짜라고 해도 이제 별장은 안 받는다고 하고, 자, 짐이 되는 부동산이 이제 매물로 나온다 이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별장 같은 게 저렴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면은 저렴한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별장도 별장이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리조트라고 했죠. 리조트. 자, 이 리조트를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리조트. 자, 홈즈에서 자, 중고 맨션, 자, 시즈오카, 아타미랑 이토시 검색을 해보면은 가격 싼 거, 최저가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저렴한 게 많이 있습니다. 80만엔, 뭐 120만엔, 자, 150만엔, 뭐 이런 거 있죠. 180만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230만엔. 자, 뭔가 내부도 깔끔해 보이고, 자, 방도 넓어 보이고, 와, 야, 부엌도 아주 깔끔하고, 야, 욕실도, 화장실도, 야,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런 리조트는 매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1,000엔에서 6,480엔이니까 이거 아마 합치면은 대략 27,600엔쯤 되나요? 매달 관리비로 27,600엔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수도세가 또 따로 들어가죠. 이제 온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도세가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27,500엔 정도에서 또 2,500엔을 더하면은 매달 이 아파트 관리비로만 4만엔이 들어갑니다. 4만엔. 이 1LDK 타입 아파트가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역에서도 멀어요. 차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차 없으면. 근데 또 주차비는 또 따로 받죠. 1,500엔 매달. 자, 돈 먹는 하마입니다. 돈 먹는 하마.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자, 리조트, 온천, 이런 거 그냥 여행 갔다 오시면 됩니다. 골치 아파요, 이런 거. 나중에 팔 때 못 팝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리조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리조트 같은 경우는 매달 관리비라던가 수선 적립금, 그다음 온천 이용료 등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조트, 별장 이런 투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파트이므로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서브리스 아파트입니다. 서브리스 아파트. 이 서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의 월세 경영을 부동산 회사라던가 이런 곳에 이제 전문 회사에 위탁
경영을 의뢰해서 부탁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제 월세는 오야상이 있고 세입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로 오야상이 세입자한테 빌려주고 세입자가 돈을 내고 그런 방식이지만 이 서브리스는 오야상이 있고 가운데 서브리스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다단계죠. 그래서 이 서브리스 회사에 매달 얼마의 수수료를 떼고 월세를 받는데 이 수익 구조는 서브리스 회사가 결정을 합니다. 한 10%, 20%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회사원입니다. 근데 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좀 경영이라던가 투자, 월세 이런 거는 좀 서브리스 회사 의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해주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월세 시세가 5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서브리스 회사에 위임을 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 서브리스 회사에서 관리, 경영, 모집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오야상한테는 매달 4만 원을 주고 이제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한 1만 원씩 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利回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브리스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토를 달아서 월세를 좀 더 낮추거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하는 이제 갑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아파트에 세입자를 결정하는 것은 오야상의 일인데 이 서브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야상이 세입자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브리스 회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라든가 이런 것은 서브리스 회사가 뽑습니다. 그리고 서브리스 회사는 이제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서 매달 월세만 받고 수수료만 이제 오야상한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 독거노인이라던가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세입자들을 아무나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독거노인이 이제 혼자 거주하시다가 아파트에서 돌아가시거나 만약에 외국인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도 오야상은 모릅니다. 나중에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 아파트가 되거나 수리 복구 비용 이런 거는 오야상이 부담하니까 서브리스 회사는 나몰라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지분 분담 물건. 자, 이 지분 분담 물건은 이 아파트의 지분 몇 분의 몇을 사는 겁니다. 지분이 몇 분의 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아파트는 조금 수익성도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 도쿄에 있는 100만엔 아파트입니다.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봤는데 이 아파트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딱 봤더니 관리비가 쌉니다. 440엔, 뭐 적립금도 530엔. 야, 한 달에 관리비가 그럼 900엔 밖에 안 들어가요? 대박 아니에요? 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100만엔인데 리마리가 5.8%밖에 안 나온다고 써있죠. 자,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에 지분 판매라고 써있습니다. 지분 판매. 그러니까 이 지분을 10분의 1을 사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지분 10분의 1. 그러니까 월세가 예를 들어서 6만엔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면은 월세 매달 6천엔 밖에 못 받는다 이겁니다. 월세 6천엔을 받아서 이 관리비 440엔 적립금 내서 뭐 이런 거 내면은 한 1000엔 정도 깎이죠. 그럼 실제로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만엔을 투자해서 5천엔 밖에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수익성이 너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지분 판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애먹습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구매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분 판매 나중에 팔기 힘들어요. 출구가 안 보이는 아파트는 절대로 손을 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출구가 안 보이면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자, 그 외에 투자 전문가들이 이제 또 말하는 투자해서 안 되는 아파트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일단 따로 토지를 구매를 해서 그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이제 자기 아파트 한 동을 세우는 거죠. 이런 경우도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비싸서 리마리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하우스 메이커의 신축 아파트라던가 신축 주택 이런 것을 사면은 이것도 가격이 비싸서 리마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세키스이 하우스라던가 타마홈이라던가 뭐 이치조 고무텐 뭐 이런 유명한 이제 브랜드 이제 건축 회사가 있는데 이런 건축 회사에서 만든 집들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나중에 매각을 할 때도 분명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팔려요. 이게 또 안 팔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있는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이제 투자용보다도 본인이 구매를 해서 평생 살 거면 추천을 합니다. 디자인도 좋고 신뢰도 있고요. 그리고 AS도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건 나중에 이 집을 헐값에 파신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 내 브랜드가 있는데 비싸게 팔아야지. 안 팔립니다. 자, 안 팔려요. 진짜 안 팔려요. 물론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유명 아파트인 경우는 좀 저렴하게 하면은 좀 잘 팔립니다. 근데 유명 아파트다, 유명 단독주택 만든 회사다, 이런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비싸게 팔려고 하면은 진짜 안 팔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야상, 오늘은 투자 전문가가 말하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전문가가 하지 말라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아무튼 투자하지 말라는 주된 이유는 뭐다? 수익성이 없다. 그리고 출구가 안 보인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